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올봄 가장 강력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황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이제 곧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백신 휴가가 사회에 잘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과거에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의 울타리가 너무나 허술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으로 2년 만에 찾아온 김재동 작가 만나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창원의 한 식당에서 식당 업주가 자주 오던 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건을 살펴보니까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방해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야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한편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렸던 대로 스토킹은 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 5월이었죠. 창원 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시작은 스토킹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9년도 진주 모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성만 5명이 있으셨습니다. 예. 예, 특히 가해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자신의 윗집에 사는 18살 여학생을 반년 넘게 스토킹하다가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창원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인 사건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피해자가 사건 전날에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예. 다음 날 아침에 가해자가 훈방 조치로 풀려난 후에 피해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알려진 사건 외에도 피해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 건수가 583건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들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 2013년에는 312건이었는데요. 예. 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피해 호소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이 스토킹 범죄가 처벌까지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에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중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상황적 근거를 찾아서 경찰에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스토킹이라는 게 상대방이나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는 모든 것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좀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벌이 약해서 뭐 그동안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온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수사당국의 태도로 인해서 신고가 저조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앞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도 자신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하시고 그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했는데 예. 당시 경찰은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가 없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그렇게 돌려보낸 지 한 달 만에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예. 그 말씀은 수사당국의 태도를 좀 짚어주셨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수사당국에서 좀 적절한 조치가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수사당국에서도 뭐 직접적인 폭행 아니면 뭐 신체 상해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예. 여러 가지 피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만 다른 법안을 들어서 근거 자료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처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토킹 범죄가 그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들이 뭐 유명 연예인부터 예. 일반 시민, 청소년, 성인, 노인을 불문하고 피해 사례가 신고되고 있고요. 예, 예. 피해 상담소에 상담 의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이번 법률안이 시급했던 이유입니다. 예. 그 혹시 그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그게 스토킹으로 포함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도 예. 뭐 남성 연예인들도 많이 피해 신고를 했었고요. 예, 예. 또 직장 내거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성별에 관계없이 가해 사건들이 계속 신고되거나 호소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에 22년 만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률안이 22년 만에 가결됐다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 이유가 예, 예. 그동안의 스토킹을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 그리고 이 관계를 순애보적인 굉장히 낭만적인 행위로 잘못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디게 진행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2000년 들어서는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거론했지만 이것을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성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예. 그로 인해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그 성차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입법부의 안일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역사나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좀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스토킹은 이제 순애보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우리 뭐 아주 오래된 속담이긴 합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순애보로 범죄를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한 개인과 그 주변의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 수사당국의 어떤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 통과된 법에 의하면은요. 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명 경고, 예.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나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해자를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 그 경범죄 수준의 벌금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처벌에 의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을 해서 범죄가 더 중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예. 이번 그 마련된 법안 좀 만족하십니까? 처벌 수위가?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예. 경범죄로 처벌되는 조항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법안 안에 한계점이 많습니다. 자, 법안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법안 속에 특히 그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반의사 불벌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성폭력 특별법도 지금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폐지되고 예. 경찰에서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여성 단체들이나 시민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이 조항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었었는데요. 예. 성폭력 사건에서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가해자 측에 2차 가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피해 유발론을 들먹거리는 재판 과정에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에서는 특별히 이 스토킹 범죄라는 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 자신이 다시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라는 것은 폐지되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추가로 좀 법안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법률에서 가장 중요시 했어야 될 것이 피해자들의 일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족, 그다음에 동거인을 포함해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도 지속적, 반복적, 불안감 및 공포, 르기를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하다 했는데 예. 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에 대한 그 해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보호 조치와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져야 합니다. 보호 쪽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시 조치를 취하고 보호 조치를 취했는데도 재범이 되었을 때, 재발 다시 되었을 때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법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법안이 3년 이하 그리고 3천만 원의 벌금이고 뭐 무기 등을 사용했을 때는 5년 이하의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양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사 처벌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진 거는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요. 예. 앞에 그 안내드렸던 경고 조치,
그다음에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중단하도록 하는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편물이나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시 재발되는 범죄들이 또 생겼다. 예. 그랬을 때는 피해자가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보호 조치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뭔가 요청을 해야 되고 형사 고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될지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여성계에서는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요구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 하면 이때까지 보아왔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한계성이 있는 것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 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쉬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로 어려운 외래 용어를 새말 대체어로 제공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실버 서퍼는 디지털 친화 어르신으로 리클라이너는 각도 조절 푹신 의자로 대체어를 제안했는데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슬리포노믹스는 어떤 새말 대체어로 다듬어졌을까요? 자,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슬리포노믹스. 자, 어떤 새말 대체어로 다듬어졌을까요? 1번 숙취 해소, 2번 숙면 산업, 3번 뭔지 이해를 못하겠네. 쑥떡, 4번 쑥대머리.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보기도.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제공하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이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단 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경영 악화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인 버스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공공버스과의 이용주 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버스 중에 수익금 공동관리원형 준공영제 7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먼저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경기도 공공버스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단어가 좀 깁니다. 예. 우선 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그 서울이나 뭐 타 대도시 등에서 많이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예. 그 민간 업체가 버스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이제 공공에서 이제 적자분하고 이윤을 다 보장해주는 방식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민영제에 가까운 제도인데 그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나
재정 집행의 불투명성, 그리고 교통사고의 증가 등등 어떤 공공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한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영제하고 민영제의 중간 형태인 준공영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노선권은 이제 공공이 소유하고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운송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 재정 지원도 그냥 정해진 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 입찰에서 그 낙찰 가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노선의 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사고 팔기 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입찰 가격 내에서 운영되어야 해서 어떤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모두 담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는데 예. 정부에서도 채택한 이제 국가 표준이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정부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먼저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속한 광역버스가 한 71개 노선에 610대가 그동안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그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10월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중단을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는 이제 민영제로 다시 회귀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운송업체에 맡겨놓으면은 운행 중단이 이제 불보듯 뻔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도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광역버스가 국가사업으로 전환된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경기도가 먼저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이제 정부 사업으로 이관하는 이제 선 자체 전환 후 국가 이관이라는 방침을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공버스로 신규 노선도 함께 추진이 된다면서요? 네네. 아직 뭐 우리 도 지역에는 이제 각종 신도시나 택지지구 그리고 뭐 산업단지 등의 어떤 도시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 불편한 여전히 소외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경기도 전역에 광역교통 대책과 더불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부의 협업 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18개 노선을 공공버스로 신규 노선을 신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공모와 심사를 거쳐서 노선 선정하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면 승객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 공공버스는 구조적인 어떤 하드웨어상의 어떤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다 담보하면서 경쟁과 보상의 효과가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로 직결되게 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공적 통제가 좀 강화된 체계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친절 기사 인증제나 휴대폰 충전 포트, 그다음에 고성능 와이파이 등 우리 승객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안전성이나 신뢰성, 쾌적성, 그리고 편의성 등 모든 지표에서 기존 버스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공공버스과의 이용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으로 2년 만에 찾아온 김재동 작가 만나보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인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됐던 11개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 원, 식당과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66입니다. 국내 도입 예정인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 검증자문단의 회의를 거쳤는데요.
코로나19 예방 효과 66% 이상으로 허가에 필요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일정대로라면 4월 둘째 주 안으로 백신의 정식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휴가가 도입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해서 의사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이틀간 쉴 수 있는 백신 휴가는 정부가 별도 지원 없이 민간 부문의 강력 권고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란 일각의 반응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6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이후 6년 만에 서울에 황사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이번 황사는 지난 26일부터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모래먼지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됐습니다.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날아들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됐는데요. 서울 등 중부와 호남, 경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10배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고농도 황사는 오후부터 차츰 약화하겠지만 모래먼지가 내일까지 상공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00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100%를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약, 약물 운전도 사고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오늘 퀴즈 참여가 조금 적네요. 그래서 퀴즈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욱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 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쉬운 우리말 쓰기 하나로 어려운 외래 용어를 새말 대체어로 제공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실버 서퍼는 디지털 친화 어르신으로, 리클라이너는 각도 조절 푹신 의자로 대체어를 제안했는데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용어 슬리퍼 노믹스는 어떤 새말 대체어로 다듬어졌을까요? 예, 1번 숙취해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데요. 예, 1번 숙취해소, 2번 숙면산업, 3번 숙덕, 4번 잘못 잡았다. 쑥대머리.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 참여도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담당 PD의 재량으로 선물 드릴 당첨자가 무려 5명이 더 늘었는데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 정답 계속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세트, 자,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자로 돌아온 방송인 김재동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재동 작가라고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이 아는 그 김재동 씨가 맞습니다.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그럴 때 있으시죠? 수업 시간에도 사회에 나와서도 질문을 하라고 하면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을 때도 질문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초대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으로 2년 만에 찾아온 김재동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말 팬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선물 막 이렇게 보낼 때는 막 PD가 재량으로 선물 주고 그럴 때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 확실히 잘하십니다만 청취율 조사 기간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지금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네요. 같이 사는 개가 있어서요. 강아지라고 하기엔 좀 커서. 예, 개가 있어서. 예, 개랑 함께 걷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개랑 함께 걷고. 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터뷰하고, 네. 출판사에서 인터뷰 예. 하라 그러면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예. 끊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멘트를 굉장히 슬퍼 보이시는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거죠? 제 슬퍼 보인 거는 생후 6개월 정도부터 그랬다고. 근데 뭐 그게 맨날 슬프지 않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니까 예.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네.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네. 옛날에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땡땡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 네. 우리 김재동 씨가 나온 그 모친소였나요? 예, 제가 예. 그 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혼자 늘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네. 모여서 이렇게 잤잖아요. 예, 예. 그때 굉장히 좀 외로워 보이시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요즘도 좀 그런 외로우십니까? 아, 저요? 예. 일단 뭐 그 프로그램은 그 말씀하시니까 예. 늦었지만 다시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 네, 헌법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침해를 했더라고요,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거의 여담은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침해해서 아주 화가 났지만. 재밌네요. 네, 뭐, 사람들 다, 가끔 외롭고 또 가끔 즐겁고. 예. 그렇죠? 예, 그게 뭐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은 작가를 모셨으니까 책 이야기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제목이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험 공부할 때 질문에 답이 있다. 잘 읽어봐.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거 다 들으시면서 공부했습니까? 역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질문 속에 이렇게 답 찾다가 예. 결국 답 틀리고 야단 맞고 질문에 답이 있다 그래놓고 왜 없어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예. 네. 저 사람 좋아하면 어떤 얘기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뭐 사랑하는 사이가 연인이 될 수 있지? 예, 뭐 이런 예. 고민할 때도 사실은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리고 뭐 또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할 때도 세상이 왜 이렇지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세상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답을 찾은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전에 쓴 책들과는 좀 다른 형식인데 예. 인터뷰는 뭐 워낙 잘하시잖아요. 최고죠. 예. 최고죠. 최고죠. 그 전문 분야를 좀 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인터뷰집을 2권 정도 냈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요번이 이제 3번째 인터뷰집이네요. 그렇군요. 네. 이게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 속을 인터뷰라는 일이 또 사람 속을 들여다보려면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예. 서로 미천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 과정이 또 즐겁기도 했고요. 예. 인터뷰는 이 사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경숙 씨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숙 작가님이 예.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군요. 네, 2분간 기다려주세요. 예.
6995번님께서는 저 김재동 씨 인터뷰집 앞에 2권 다 사서 봤어요. 이번에도 꼭 사서 볼게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책은 혹시 그 김재동이 만나러 갑니다 이 책입니까? 예, 김재동이 만나러 갑니다. 예. 네, 그 책이고요. 그 책을 사신 건 그 책은 인쇄가 전액 기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학재단 만들어서 예. 그 장학금 지금도 이제 함께 아이들과 나누고 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 다 공동 소유니까 나누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몇 번이시라고요? 5995님? 번호가 잠시만요. 번호가 좀 지워졌는데 6995번님이시죠? 6995님. 6995님께 그때 그건 전액 기부였기 때문에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책 이번에 사서 봐라. 이것도 지금 먼저 받은 인쇄는 이미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줘야. 지금부터 사야 된다. 네, 지금부터 사줘야.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꼭 좀 전해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책을 보니까 양자 물리학, 달, 경제, 뇌과학, 함께한 7분이 각각 다른 좀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이거 좀 책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세상에 만만한 사람 없죠, 사실은. 예. 네, 누구도 또 만만해서도 안 되고, 저만 만만하시면 되고, 근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또 늘 강연을 하시던 분들이고, 또 저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진짜 큰 준비 안 했습니다. 큰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볼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뭔가를 알면 물어볼 때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전혀 몰라야 된다. 그래서 책 출판하면서 사전에 또 작가분들 중에서는 함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평소에 다 알게 지내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 못하기만 해봐. 그리고 협박하고 그랬죠 뭐. 아니 그래도 아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또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사실. 양자 물리학 이런 거는 얘기하면서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걸 솔직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양자 물리학 같은 거.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있긴 했지만 양자역학 이런 얘기하면서 전혀 몰라도 아는 척할 때 좀 좋겠더라고요. 물론 미천이 금방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궁금했었고 김상욱 쌤 책은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한번 읽어서 굉장히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칙 이런 것들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네, 그래서 재밌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해보다 양자역학, 또 더 큰 세계 천문학, 그다음 우리가 사는 공간 건축, 그다음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 정신 세계 뇌과학,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세계 인문학, 그러면 우리 생명의 기원, 그러면 공룡 시대 때부터 또 그 이전 시대 때부터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받고 어떤 것들을 주어야 되지? 기본소득 또는 경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7가지 분야입니다. 말 진짜 기가 막히게 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몰입되네요. 말씀하실 때 헤어 나와야 되는데 진행자인데. 네네. 아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책이라고 하는데 내용에서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과학에서도 건축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계요? 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자기 경계가 확실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경계도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국경이 있는 것이고, 개인 간에도 경계가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계를 넘는 질문들 너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넌 언제 돈 벌 거니? 넌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얘기들. 그런 걸 이제 순화시켜서 한다고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결혼은 언제쯤 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늘 그런 대답해요. 질문들. 아침 6시 반쯤에 할 거라고. 남들 깨기 전에 당신 모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 하는데.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각자만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계를 넘어선 질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계, 본인의 경계를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저는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 이렇게 멋있지? 그죠? 괜찮죠? 괜찮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있어 보이고 괜찮죠? 근데 사실 좀 모호하긴 해요. 예. 근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되거나, 또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예.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니까 진짜 책을 꼭 사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아유,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네네. 4306번님께서는 예전에 쓴 책이 있었나요? 처음 책 쓰신 줄 알았는데 대박이라고. 더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아유, 그거는 뭐 이렇게, 예, 그렇네요. 예, 책 많이 내셨잖아요, 사실. 네, 헌법 독후감, 요 책 전에는 헌법 독후감,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하고 싶어요. 예. 헌법 독후감 냈었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잘못 알려져서 헌법 강연 이렇게 됐는데, 예. 예,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은 모두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후감 썼었고, 헌법 읽었을 때 되게 많이 울고 감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너무 짧아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미리 읽을 걸. 예. 자, 또 의미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한 번에 좀 들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살면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들.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김재동 작가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설거지죠. 설거지 같은 거. 설거지요? 네네.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거 잠깐의 갈등 때문에 포기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설거지하고 고백은 미루지 말자. 이게 요즘 제가 하는 생각입니다. 설거지와 고백은 미루지 말자. 예. 예. 미루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백도 대부분 미루잖아요. 예. 근데 경계가 있으니까 상대에게 알려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 당신 좋아해 했는데 그쪽에서 아니다 하면 그때는 물러나는 건데, 예. 그런 것도 미루지 말자 하는 거죠. 예.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예요. 근데 미루지 말자,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 이러면 너무 거창한데, 사실 우리 너무 거창한 얘기 하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들 놓치고 사는 경우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 파 키우고, 예. 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런 거 포기 못 해요. 파를 잘못 키워가지고, 뿌리를 조금 짧게 잘라야 이게, 올라올 때도 굵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굵기가 달라서, 그리고 실뿌리 같은 거 짧게 잘라서 심으면, 크기가 좀 더 온전하게 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런 거 요즘 포기 못 하겠네요. 예. 파의 굵기 이런 거. 되게 뭔가 거창한 삶의 어떤 교훈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팥뿌리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거창한 삶의 교훈을 제가 뭘 알겠어요. 몰라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자, 지금 우리 김재동 작가님께서 나오시니까 문자가 거의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까 참여가 저조하다 그래놓고. 예, 아니 갑자기 우리 김재동 작가님 오시니까. 그렇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잘 됐어요. 예. 9012번님께서는 제가 아는 김재동 맞아요? 슬라생 매일 듣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오네요.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였나요? 라고 하셨네요. 7분 만나 뵀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하면 다 기억에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려서. 예. 어느 분을 찝을 수 없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채경, 우리 천문학자. 네.
한 분만 꼬집어서. 네네. 예. 다른 6명은 됐어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대충 다 뭐. 자, 그 별에 대한 이야기나 칼럼이 워낙 좋아서 예.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예.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저희가 더 오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끝났어요, 시간이 벌써? 네, 벌써 다 돼서. 아 그래요? 예.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책 얘기 못하고 지금 팥뿌리 얘기했는데? 시간은 드렸는데 자꾸 파 얘기를 하시길래 아, 마지막으로 그렇게 질문을 되면-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예. 다음번에 한번 나와주세요. 다음번에요? 예. 예, 그러세요. 예. 자, 이번 책이 코로나19 또 새로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안부가 됐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 책이? 이 출판사에서 그러라고 했는데. 뭐, 강력한 무기까지 되겠어요, 그게?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냥 네. 라면 드시고 받침대로 쓰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대고 잘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출판사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유튜브 TV 있고 한데 그 대변하겠죠. 됐어요. 뭐 하려고요. 예. 네. 별로 안 땡기시면 사지 마세요. 저 담당 PD가 최근 산 책 중에 가장 두꺼웠다고. 아, 맞아요. 담당 PD님 사셨대요? 예. PD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은지 PD입니다. 은지 PD? 예. 은지 씨? 예. 아유, 좋은 사람. 제가 파 하나 보내드린다고. 파를. 예, 파 보내드린다고. 예. 사실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 책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그 파의 그 뿌리 부분, 실뿌리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아주 짧게 잘라서 심으시고 숨 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밑둥을 조금 더 짧게 하셔야 예. 굵기가 굵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온도를 잘 유지하시면은 파는 다년생 식물이라 예. 계속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다 있어요. 과학들. 네,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청취율 조사 다음 주인데 사실 예. 방송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 해야죠. 은지 씨하고 경숙 씨가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예. 그리고 지금 목소리 듣고 하니까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 잘합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예요. 예. 네, 제 책 빼고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제동 씨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동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숙면 산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릴 메뉴도 숙면과 관련된 음식인데요. 제육쌈밥 추천드립니다. 예. 이 음식 추천해드리고요. 거기다가 오늘 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파김치도 곁들여 먹으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